안녕하세요. 이혼 상담사 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별거와 이혼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졸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졸혼은 오랜 결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따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들도 졸업을 하려면 일정 기간 학업을 마쳐야지 졸업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졸업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결혼 2, 3년 차의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별거라고 하지 졸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거는 일방적인 가출에 의해서 아니면 또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졸혼은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별거는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졸혼은 그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졸혼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많이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상혼의 부부가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고 아내는 이혼을 원해요. 조정 절차에서 두 분이 서로 졸혼을 해라. 졸혼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졸혼은 이제 법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게 생활할 건지 어떤 부분은 함께 할 건지 졸혼 합의서로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협의 이혼할 때도 꼼꼼하게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듯이 졸혼을 할 때도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졸혼 합의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정 모임은 어떻게 한다든지 경조사에는 함께 참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사항 외에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문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문제를 그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나중에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응한다. 그런 조항까지 넣으면 더욱 좋겠지요. 졸혼을 할 때 구두 합의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두 합의만으로는 정말 불충분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황혼의 부부인데 아내가 이혼을 원했어요. 남편은 이혼 대신 졸혼으로 하자. 근데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이었어요. 졸혼을 하자고 하면서 살 집도 얻어주고 생활비도 매달 얼마씩 주겠다. 근데 재산 분할은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천천히 진행을 하자. 구두만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졸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는 주는데 재산 분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졸혼을 한 게 아니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서 이렇게 별거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졸혼 합의서가 있었다면 아내의 이혼 요구가 훨씬 수월했겠지요. 졸혼 중에 부동산 명의를 갖고 있는 당사자가 부동산을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대출을 받거나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좋은데 여기에는 또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졸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할 때는 세무사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부부간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6억까지입니다. 중년이나 노년의 부부들에서 졸혼을 원하는 건 아내 쪽이 훨씬 많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든 아니면 입 밖으로 내어서 말을 하든 그럴 때 남편분들은 엄청 당황하거나 이제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편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고 나서 무난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끝내자고?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아내분들이 졸혼을 원하는 것은 끝내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어나가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내들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졸혼에 대해 안재영 변호사님 모시고 궁금한 점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졸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졸혼을 법적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이것도 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일단은 혼인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거를 이제 졸혼이라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혼신고를 해버렸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그 사람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졸혼이네 마네를 법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혼인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졸혼을 했을 때 과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졸혼을 하면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졸혼을 하면서 정말
하지만 이 둘이 부부로서의 실체를 전혀 유지하지 않고 완전히 남남처럼 정말 가끔 보는 친구처럼 합의서에 써있다. 이러면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클 거야. 근데 만약에 뭐 서로 간에 주거만 따로 하지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면 혼인이 계속되면서 그냥 생활 방식을 정한 당사자 간에 그냥 뭐 양해각서 정도? 이렇게 보게 될 거라서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로 판단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정확히 써놔야 돼. 그 합의서에 근거해서 나중에 법률 관계도 처리가 될 테니까. 결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 일방에 다른 이성을 만나서 교제를 해.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의서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합의서의 내용이 만약에 친구처럼 지내고 우리는 서로 간에 뭐 다른 이성이랑 교제해도 상관없고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유지가 되지만 상대방의 불륜을 미리 사전에 양해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특별히 발생하는 사연은 되지 않는 거야. 위자료가 발생할 사연은 되지 않는데 아무리 그렇게 썼다고 해도 결혼을 하면서 우리 간에 서로 간에 불륜을 저질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쓰더라도 이건 뭐 법적 구속력이 있진 않거든. 공소양속에 위반된 계약이라고 해서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판사가 위자료 판단을 할 때는 분명히 이제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내 사견이긴 한데 판례가 명확하게 있는 거느냐. 아마도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결혼을 하면서 그런 조항을 봤다고 하면. 요거랑은 조금 별개의 문제인 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상대방 배우자도 있고 서로 간에 진짜로 친구처럼 막 지내. 그런데 혼인신고로 남아있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서로 간에 이성 교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이혼을 종결시켜 달라라고 이혼 청구 소송을 하면 그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지겠지.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을 한번 재산 분할도 하고 부부가 아닌 친구로다가 지내기로 했어. 그 몇 년을 지내다가 한쪽이 정식으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다시 재산 분할을 또 할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을 다시 해달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유지된 상태로는 부부라고 했잖아. 그 조론으로 인한 가능성이 두 가지야. 그냥 정상적인 부부인데 생활 방식만 정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부부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건지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거든. 진짜 재산 분할까지 했다 그러면 이 부부는 혼인신고는 유지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로 5년이 지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재산 분할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은 다시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이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많이 얘기했던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부부 사이에 누가 기여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제 다시 재산 분할은 다시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등기도 서로 나눠갖고 부동산도 나눠갖고 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기여도를 따져서 다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결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했어. 이혼하면서 다시 재산 분할을 하잖아. 그럴 때 결혼하면서 한 재산 분할을 감안해서 그거를 하겠지?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예를 들었지만 남편이 바람피다 걸렸어. 그래갖고 너 바람피다 걸렸으니까 재산 나 안에 앞으로 다 줘. 그리고 이해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써. 이 각서랑 비슷한 거야. 그 결혼 그건. 그런 각서들에 대해서 효력을 부여하지 않거든. 왜냐하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간에 재산을 넘겨주고 받은 거는 재판상 이혼할 때 창작 사유만 되는 거지 그대로 따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결혼할 때. 물론 한 명이 그 문제를 안 삼고 그대로 그냥 재산 분할을 인정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나 그 당시에 결혼할 때는 내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재산 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기여도가 더 큰 것 같다. 법원 판단해 달라라고 하면 법원은 판단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 결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이 풀렸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